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아이, 머리 열분다 잘못했지. 안녕하세요. 네. 주요 사실은 이제 설계편에서부터 시작을 차분하게 해나가다 이렇게 아웃라인 끝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주역에서 그 중요시 되어지는 것은 역시 이제 괴효로 되어 있는데, 그 괴효에 앞서서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도낙서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는 설계편에서는 시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시수는 시간의 그 어떤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논리체계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제 설계편에서 처음에 주역을 만들 때, 태초에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신명의 작용, 즉 천지 신명의 작용에 극히 마음속으로 찬동을 해서 시를 생겨나게 했고, 시를 만들어냈고,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는 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초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볼 때 초도부에 있다고 해서 다 풀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석자도 초도 밑에 한일자를 긋고 그 다음에 날일자를 썼으니까, 이 날일자를 쓴 것이, 날일자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그 글자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 뜻을 중요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날일자는. 그런 논리로 볼 때 시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자도 초도 밑에 늙을로 하고 날을 했는데, 이건 초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날일자가 그 때를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 백일, 백도수, 백수. 근데 전설적으로는 백둘기라고 했지만, 이거는 백일이라고, 날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때를 나타내는 글자로 우리가 봐야지, 풀로 봐서는 안 된다. 옛석자도 초도 밑에다 썼지만 풀 얘기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일찍이라는 뜻이니까, 옛날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초라고 봤던 것을 우리는 그건 잘못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0이라는 숫자의 시간성, 그것은 하도와 낙서의 합수다, 이렇게 말하는, 합한 수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도 안에 낙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도는 시오 열매이기 때문에 낙서의 가라는 과정이 그 안에, 시 안에 프로그램, 말하자면 단계가, 생장 단계가 다 포함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씨와 열매로서의 그것을 합한 것이 바로
되리다. 그러니까 하도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도 원리는 자라는 하나의 단계의 그 수, 사이클의 수, 단계의 수를 따져서 의수라고 해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와 작용으로서의, 자라는 작용으로서의 낙서. 그래서 요 두 줄은 시와 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와 수는 시간에 대한 얘기고 천도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은 하늘이 운행하는 거니까, 하늘이 운행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건 천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떤 위치라든가 방위라든가 이런 거는 공간의 논리예요. 그래서 괴효는 공간 위주의 논리다. 그러니까 지도나 마찬가지, 지도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는 땅의 공간 생육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도에 대한 얘기를 하도 낙서는 천도 위주의 논리체계고, 괴효는 지도 위주의 논리체계다. 그런데 주역은 천도 지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인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에 대한 언급은 그럼 어디냐? 1장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의 첫째 줄에, 즉 다시 말하면 420쪽의 첫째 줄에 파수노 도덕이 이어의 국리진성 이지어명, 요거는 뭐 시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땅의 공간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인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에 대한 논리를, 이건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 부호나 숫자로서보다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생겨난 이후에 많은 문자는 아니더라도 문자가 생겨난 이후에 그 언어를 위주로 한 논리체계,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해서 본다면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은 되게 인도에 대한 인간의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도리, 이것에 대한 얘기니까 바로 요 세 번째,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하면 넷째 규절이지만 그 단계로 말하면 천도, 지도, 그리고 여기는 인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역은 뭐 요것만 보더라도 천도, 지도, 인도에 대한, 그런데 괴로서 한 괴 논리를 위주로 했지만, 그러니까 괴를 설명한 그 문장 안에서 첫 번째 장에서 천 마디가 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시와 수를 먼저 얘기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역은 괴로 되어 있는, 괴효로 되어 있는 거지만 괴효의 뿌리 근거는 바로 시수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시수를 잘 따져보니 하도 낙서였다, 낙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사 상편 9장 371쪽
끝에 줄부터 375쪽 마지막 줄까지 이것을 제9장에다 놨어요. 이게 9장이라고 했어요. 계사상편 9장. 계사상편 9장. 근데 왜 9장으로 놨을까? 그건 지난 시간에 하늘의 작용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십 용불에서 불호작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9장에다가 놓은 것도 그런 의미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9장에서 하필 효에 대한 얘기나 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수에 대한 얘기를 하필 9장에 와서 했을까? 이제 9라고 하는 숫자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1장에서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배 쪽으로, 배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이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그래서 배 10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11장까지 또 이것은 11원리와 12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 설계편은 장수가 11장으로 끝나겠습니다. 계사 상편 하편은 각각 12장으로 장수가 12장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계편에는 12장이 아니라 11장으로 이렇게, 그 11은 종시의 원리다. 그리고 잠시 그냥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열로 끝나가지고 다시 하나로 시작하는, 그래서 11의 원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편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편을 읽어 나가는데 1장은 지금 천도적 입장에서 수리논리로서의 하도낙서를 설명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인이 역을 지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천도나 지도, 인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은 이제 역수를 책력 수인 역수를 제일 첫 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효를 얘기하고 있다. 그 역수에 대한 다른 곳의 설명은 계사상편 9장에 참고로 우리가 그걸 주의 깊게 기억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괴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2장부터예요. 그런데 2장에도 첫머리에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야는 여기는 주격 토시를 른으로 받았어요. 앞에서는 야에 자격야에 이렇게 했는데 토를, 여기는 자격야는 성인지 자격야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을 앞에 내놓고 무엇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른이라고 하는 토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21도다. 21사이클이다. 백수 안에서 20수의 중심수에서 첫 출발을 하는 것이 21이니까 하도락서의 중심이 5하고 15하고 5하고서 20이니까 핵심이 바로 신운이라면 그 신운에서 싹 틀기 막 시작하는 첫 단계가 21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도를 우리가 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초 문명이 싹튼 시키니까요. 성인이 사격을 함에 있어서는 뭐 하기 위해서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2장에서 장차 성령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성령은 어디 바로 앞에 문장에서 성과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순어 도덕의 순자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도덕에 화순하여 조화롭게 순응하여 의리에 다스려지고 의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국리진성 그 이치를 파고들어서는 마침내 본성을 다하는 거예요. 본성은 성악설이 아니에요. 유교는 성선설입니다. 성선의 그 본성을 다한다 이런 얘기예요. 본성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타고난 본성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천명에 하늘이 명한 또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다하는 데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주역을 쓰게 된 성인의 주역을 쓰게 된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2장에서 첫째 줄에서 받아가지고 석자의 성인이 역을 지을 때는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성령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함으로써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것이니 장이숭 청명길이니, 그러니까 주어에다가 바로 이어서 목적어를 붙여놓은 거죠. 왜 성인이 사격했느냐? 이건 인간의 인성을 다하고 인성의 본성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명을 다하는 성명의 그 이치에 잘 순응하여 도덕에 화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야. 한 것이니 이름으로써 시로 그러기 때문에 입천지도할 음여양이고 천도의 입장에서 설입자는 그냥 입장이라고 나는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천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말하면 음과 양으로 양이고, 그러니까 천도의 입장은 그러니까 시간 위주로 말하는 것이 천도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양이란 말은 음의 모양을 가진 것, 양의 모양을 가진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밤과 낮, 예를 들면 밤과 낮, 음의 시간과, 그리고 가을 겨울과 봄 여름, 이게 이제 봄 여름은 양의 시간이고 가을 겨울은 음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은 원래가 음양 오행설을 할 때 우리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음양을
그냥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냥 음양으로 이렇게 해서 구별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표현이에요. 음양은 시간을 위주로 한 표현이고, 그러면 지도에서 음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역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지도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의 지의 도를 세워서 말하면 이런 얘기인데, 그 지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유와 강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그만 것이, 이 공간이니까 공간은 힘의 다툼이에요. 힘의 다툼. 공간은 힘의 다툼. 그러니까 지도는 투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천도는 투쟁이 안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봄이 여름이 되는데 봄하고 여름하고 투쟁해가지고 여름이 이겨서 여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천도는 투쟁이 아니고, 투쟁 관계가 아니고 상호 배려적 관계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는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 차례대로 시간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본 것은 누구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막스의 투쟁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간에서 힘으로써 싸우는 세계에서 한 얘기지 천도적 입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의 입장은 아니에요. 하늘은 물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생명을 이렇게 식물을 축살하고 또 이제 아무리 영원히 사는 것은 없고 모든 생물은 태어났다 죽게 마련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러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천도는 모든 것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리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음양이 투쟁한다고 보는 사실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음양에 합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으로 보느냐 그것이 공간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음양이 달리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적어도 음과 양은 입천지도예요. 이렇게 천도 입장, 시간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이 투쟁해서 어느 것이 물리치고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기다렸다가 대칭적으로 있긴 있지만 기다려서 그래서 대대적이다 이렇게 대대 논리다. 음양 투쟁 논리가 아니고 음양 대립 논리가 아니고 기다릴 때 때를 써서 대대 서로 맞서 있긴 하지만 기다린다 이런 얘기. 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입지지도할 유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시간 개념으로는 음양인데 공간 개념으로 말하면 유강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는 뭐냐면 부드러운 거니까 음이고, 강한 거는 굳센강자는 이제 양이겠죠. 그러니까 음여양이라고 하는 말은 천도의 입장이고 지도의 입장에서는 유와 강이다.
아니요. 그러면 그 중에 인간은 그럼 뭐냐? 다른 동물에다 인간을 동물로 취급해버리면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동물이냐?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게 동물로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투쟁 이론처럼 투쟁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 바로 인과 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상의 음양, 공간상의 강요처럼 인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인과 의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바로 유교 이념에 충실한 하나의 경전이고, 그런데 다른 데는 천도 지도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인도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논어 배웠죠. 논어는 인간 얘기만 했지 다른 뭐 천도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아주 미미한 언급은 있지만 그거를 천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 있어서의 이렇게 요 인도를 아주 3분의 1이에요.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3분의 1밖에 아니니까 이거는 유교의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중국 학자들은 이게 처음부터 유교의 경전으로 보지 않고 춘추 전국시대에 와서 유교로 편입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의 12의 작품은 춘추 전국시대의 작품이다. 공자가 쓰신 거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학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역은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천도와 지도와 그리고 인도를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가 무시되어지고 천도와 지도만을 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유교 경전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리어 유교 경전에 있어서의 아주 근원을 잘 밝혀놓은 최고의 경전인 거예요. 그게 시경이나 서경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인의다. 천도는 음양으로, 지도는 강유로, 그 다음에 인도는 인의로. 그러면 6가지, 삼재가 6가지로 되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효를 6효로 한 것이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겸삼재의 양지라. 겸삼재, 삼재를 겸하여 포괄하여 양지 둘로 갔다. 둘로 나눴다 이런 얘기. 양지라는 말은 양가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은 6획이 성괴했다. 6획으로 괴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획을 합쳐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말고 처음에는 그 양지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결국 6획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개, 3획짜리 8개가 이게 2개씩 겹쳐진 셈이 되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해서 88은 64개가 된 거지, 원래 의도한 것은
그게 그 의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천도는 제일 위에 있는 걸 천도라고 한다면 천도도 두 획으로 음양 두 획으로 그리고 지도도 두 획으로 가운데 인도도 두 획으로 그러니까 세 획짜리 8개가 그 작용을 하려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음양관계, 강유관계, 인의의 관계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6이 됐고 그 6이 결과적으로는 8개가 세 획짜리 8개가 이렇게 겹쳐진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처음부터 88은 64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세 획은 기본 틀이고 기본 틀인데 그것이 움직이고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6획으로 된 64개가 그 현상의 상징 표현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8개는 기본 틀이고 그래서 발휘어 앞에 장에서 발휘어 강유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도 위주라는 얘기예요. 발휘어 강유에서 발휘해서 발휘어 강유의 생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효계에서 6효는 그걸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궤에 있는 효는 그게 효고 8궤에서 효는 그게 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궤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획이 성궤, 6획으로서 궤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주역의 이제 기본적으로 주역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천도, 지도, 인도인데 그것을 괴효를 이루는 8궤를 3제를 8궤라고 한다면 그것을 둘씩 해서 6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천도와 지도는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분음분양. 분음분양이면은 이건 천도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유강이 갈마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얘기한 거죠. 그러고는 인도는 얘기를 안 하고 고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인도는 인과 의를 하나의 본성 인의 지위로 본 것입니다. 뭐 인 대신에 이가 들어오고 의 대신에 뭐 또 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갈마드는 것도 아니고 또 분음분양에서 인은 이만큼 의는 이만큼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여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인도를 얘기 안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 문장에서. 그렇잖아요. 분음분양했으니까 이건 천도에 대한 얘기니까 분음분양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화감을 얘기했으니까 지도를 얘기했는데 인도는 얘기가 안 빠져 있어요. 근데 빠진 이유가 바로 분음분양에서 양음 이렇게 닮아드는 그러한 인의관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인과 의가 이렇게 말하자면 강유가 이렇게 번갈라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과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의는 뭐예요? 인간 본성에 똑같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의 작용과 의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다른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이고 하나의 인간 안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은분양이니 지룡유강이니 해서 뭐 분인, 분의 또는 지룡인의 이러한 말을 안 쓰고 인도는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인과 의가 함께 들어있고 그것이 갈마드는 것도 아니고 갈마드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양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어서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다는 언급을 안 하고 천지인 삼재를 다 얘기했는데 앞에서 천도 입장, 지도 입장, 인도 입장 얘기했고 그거를 음양 그 다음에 강요를 얘기를 했는데 인도는 여기서 안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도는 인 아니면 의 이렇게 택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의가 같이 들어있고 인간 안에 인의 어진 마음과 의로운 마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마들 지룡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고 분은분양이라고 해서 분인 분의라고 해서 갈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도는 뺐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고로 여기 육획이 성장하니라. 사실은 언급한 걸 보면 네 가지만 언급했으니까 육획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인도의 특징을 읽어봐야 돼. 여기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인과 의가 별개가 아니고 음양처럼 나뉘어서 이렇게 교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강요가 교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인의의 지가 사실은 인간의 길이래요. 인도의 길이 인의의 지예요. 사실은. 근데 두 개만 여기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천도의 음양과 같은 성격은 있고 지도의 유강과 같은 그러한 성격은 있지만 그것을 나누거나 또는 교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괴효 원리는 뭐예요? 삼재의 작용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도 음양작용, 지도 강요작용, 인도 인과 의의 작용 이것을 나타낸 상징 부호 논리 그게 괴효 논리다. 그럼 우리가 괴효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괴효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괴효가 사실은 천도도 들어있고 지도도 들어있고 인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시간 하겠습니다. 들으라고 힘드셨으니까 이거 하셨습니다. 아니고. 못 들어가셨어요.
감자 옛날에 엄마가 싫어. 옛날에 엄마가 피자 손 나가게 아버지라거든? 아버지다. 우리 둘이 여기 앉읍시다. 하나 안 불편해. 못 불편해. 여기 앉아. 네. 지난번에 거기 다녀오셨어요? 우리 밖에 나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전화 왔더라고. 그 명장 안 가갖고 같이 가려고 2번 가면 때까지는 뭐 그랬더니 맨 앞에 윤석진인가 그 사람이 거기 뭐 볼 일이 있나 봐. 오. 그래갖고 같이 왔어요? 거기 상월 농협에 왔더니 그 사람이 왔더라고. 잘 되네. 네가 운전이야. 그래서 셋이 같이 갔어요? 셋이 가서. 잘하셨네. 어디 나가셨었어? 우리 어디 갔지? 오늘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니까 좋네. 운전은 하니까.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서 언제 온? 몰라요. 얘기 언제 갔다 언제 4박 5일이라고 해서 4박 5일. 아, 그때 그러면 오늘 화산. 오나 보다. 왜냐면 수요일 날 제가 문자하니까 없었거든. 답이 없더라고. 목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갔으면 목 금. 내일이나. 4박 5일이라고 했어, 나한테. 문화원 회비 지금 넣었어, 내가. 문화원. 뭐라고? 3만원 회비 내 회원 되잖아. 그렇지. 전에서부터 했는데 올해는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나 했더니 문자 왔네. 계좌번호가 있어. 그래 지금 들어가네. 잘했어. 아니 뭐 어디 뭐를 안 해도 회원 하야 여행 가고 뭐하고 갈 때 떳떳하지. 거기서 카렌다도 운전에 한 번. 예, 카렌다. 멋있어? 카렌다가. 책도 보내. 어디서? 문화원. 문화원 회원이 되면 예. 논산 문화원 회원이 회비를 어떻게 하나 하고 왔네. 그래서 넣어서 3만 원. 아니 그 1월 1일 날 도셔야죠. 아니 5월 말까지. 원래는 뭐 연말까지만 내셔도 되는데. 아니 5월 말까지라고 왔네. 안 왔어요. 1월 1일 날 지금 문자 왔어. 계좌번호를 몰랐지. 아 예. 아이 농담이에요. 아니 무슨 회원이신데? 아니 문화원 회원. 지금 넣었다고. 요거 좀 떼. 계좌번호.
저도 거기에 회원이신데. 저도 회원인데 거기 그 티켓값을 넣으셨다고? 아니 회원들이 1년에 3만 원 넣으셔야지.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요. 제가 번호를 몰라서 그래 어디 뭐 또 거기 문화탄방 간다고 하면 얼른 같이 해서 가는 거지. 떳떳하게 같이. 그냥 가서 묻지 말라고 아니야. 오지마. 오늘 점심 식사 장소는 금수강산. 금수강산. 네. 저기 항아리 보쌈 하려고 했더니 여기 유교문화진흥원에서 60명 예약해서 자리가 없다고. 그 사람. 대박이다. 아까 그 아까 그 소리 했었어. 교수님 12시 20분까지 이렇게 수업 마치시면 점심 식사는 금수강산. 금수강산. 아니 12시에 맞춰. 금성중학교. 왜 늦게 맞춰? 늦게 맞추려. 거기서 커피도 먹고 공간에서 쭉 저기 가가지고 윤준 고택 아니 받고 예약을 12시에 하셨어요. 12시 20분. 권리사 들어가기 전에 12시에 예약하셨어요. 그래야 여기서 12시 끝나야지.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겠네 오늘. 12시에 12시에 끝나요. 끝나야지. 거기서 대추차 먹자고 다들 할까? 가고 오셔. 아니 12시에 출발해야 돼요. 어? 그렇게 20분에 끝나면 못 가요. 교수님 얼른 말씀이 많으시니까 12시에 끝나요. 12시에 가르쳐 주시. 얼른 12시에 끝나요. 빨리 면장님 들어오시라고 빨리 하셔요. 땡땡땡. 학교 선생님께 12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더 1시간 안 3장 천지. 그 3장은 이제 두 가지 앞에 부분은 복의 팔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복의 팔궤도가 이미 공자님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거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이 수에 대한 얘기, 순영 논리 체계. 요거는 이제 괴를 얘기하다가 왜 수를 얘기했나 해서 뭐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데 있어야 될 문장이 여기 끼어들어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괴와 수와의 관련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희팔궤도를 그림을 그렸으면 좋은데 여기 저 교재 나와 있으니까 복희팔궤 방위도 이거를 보시면서 그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정역 책을 안 가져오셨나? 가져오셨나? 네?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오셨으면 거기에는 복희팔궤도가 들어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이 책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찾아봐주세요. 제목부터 다르죠? 제목부터. 제목이 복희팔궤 여기는 방위도라고 되어 있어요. 방위도. 교재에는 교과서에는 근데 정역책에는 방위가 빠져서 정역팔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방위도는
평면도로서 본 거예요. 평면도로. 그런데 방위가 빠지면 사나 입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입체로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땅이에요. 건곤궤로. 건곤이 이렇게 저 위치로 되어 있죠. 복귀궤도에. 근데 이게 평면도로 가면 평면도로 방위도로 보면은 뭐예요? 앞이 남쪽이니까 건궤가 남이 돼버려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래에는 평면도로 방위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남건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남건북이다. 건남건북.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독도법에서 지도를 위에 부분은 앞에 부분이 이게 북쪽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운데가 자기가 자기 위치, 나의 위치는 가운데 두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앞에가 만약에 평면으로 보면 앞에가 남이고 뒤가 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좀 여담이 되는데 하도낙서로 보면 하도나 낙서나 가운데가 자기 위치예요. 그 하도낙서도 가운데가 수가 몇이죠? 50도. 5자예요. 그래서 5자에다가 나를 대표하는 뭐냐면 나의 입이요. 입. 살아있다는 증거는 입이에요. 그래서 5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이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가운데 있다는 뜻에서 오구요. 오구. 근데 그게 글자가 나 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의미를 우리가 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자에 5자는 바로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나오자를 5자에다가 입구자를 한 거는 내가 그 우주의 중심으로서 가운데 있다. 가운데에 입을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입구자를 붙여서 나오자가 된다. 여담입니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중심에 나를 두고 생각해야 원칙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이 남쪽이 되고 이게 방위니까 이거를 건을 남쪽, 건을 북쪽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건남 건북의 시대가 정역은 반대예요. 정역은 위에가 아래가 앞이 곤이에요. 곤. 방위도로 한다면 앞이 곤이고 뒤가 건이에요. 그 입체로 보면 곤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건남건북이 어떻게 건남건북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해서 비판을 해. 정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정역 입장은 뭐냐면 열매가 맺어진 거니까 결과예요. 결과. 하늘이 기우는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지고 땅에 기우는 하늘로 올라가서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러니까 지천괴가 되는 거예요. 지천괴가
64개 중에서 몇 번째냐면 11번째일 거예요. 11번째 맞죠? 그리고 그게 그 이름이 뭐예요? 지천태괴예요. 태괴. 그게 이제 정역의 괴의 구성이 지천태괴로 그것을 맞춘 거예요. 하늘의 기운은 땅에 내려와서 완성되어지고 땅의 기운으로 땅의 기운은 고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곤괴, 건괴로 이루어진 지천태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쓴 거는 정역을 쓴 분이 쓴 게 아니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쓴 거 아니냐고. 그 순서도 이미 공자 이전에 완성되어진 부분이고, 그런데 그 지천태괴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 그건 결과예요. 결과. 도리어 천지는 뭐예요? 그 다음 번째 12번째인 천지 비괴라고 해요. 비괴는 운수가 비색하다 할 때 막힐 비자예요. 12번째 꾀는 천지 비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귀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천이라고 얘기해요. 선천은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완전히 소통이 안 되고 완전히 완성이 안 되어진 그러한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고 작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선천이라고 하고, 그 선천궤고 복귀궤도는 선천궤고, 그래서 정역궤도는 후천궤도라고 하는. 근데 그 64궤에서는 지천태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현지 비괴가 또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로서 천지가 정해진 위치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 기본 틀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위도라기보다는 복귀팔궤도라고 해야 맞고, 이것은 건괴가 위에 있고 곤괴가 밑에 있어. 그래서 건괴 자연물인 천, 곤괴 자연물인 지, 그래서 천지 비괴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창조되어진 원 모습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자라면은 하늘 기운도 밑으로 내려와 있고 내려와서 완성되고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서 완성되어진다는, 그것이 이제 후천에 완성된 열매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정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게 방위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방위도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복귀팔궤도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방위도라고 하면 이건 건남이고 본이 북이 되니까 남북이 정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는 하늘 위에 있고 땅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는 방위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거는 남쪽이 되고 고는 북쪽이 되고 평면도가 되고, 이 평면도로 보는, 그래서 방위도라는 방이라는 말이 빠져야 맞는 거다. 복귀팔궤도. 그래서 이제 천지가 정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택이 통기. 이게 산택은 어느 시대나 선천이나 후천이나 간에 산택은 창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안에 하늘과 땅 안에서 지상의 만물이
생장하는 거기 때문에 산택은 통기가 돼야 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후천의 정역교에서나, 다시 말하면 후천 정역교도는 여기 몇 장이냐면 저 6장이에요. 6장 424쪽이 이제 얘기가 두서가 없는 셈인데, 요것이 제3장에 있는 천지정이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은 복희팔계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422쪽에 5장 제추로진에서부터 성원호 간이라고 하는 요것이, 요 제5장은 문왕팔계도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종래 역사상으로 또 옛날에 이제 선천에서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밖에 그려놓지 않았어요. 문왕팔계도와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 그러니까 생과 장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신하자는 묘만물,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6장에는 신하자는 묘만물이라고 해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팔계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괴, 뇌, 막지로 뇌하고, 그 다음에 막지로 풍하고, 뇌에 진괴하고, 풍에 손괴하고, 그 다음에 화에 이괴하고, 수에 뭐예요? 수에 감괴하고, 그 다음에 태괴, 연못에 태괴하고, 그 다음에 산을 나타내는 간괴하고, 이 6개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6장에서는. 근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왕은 짝을 맞춰서 서로 이렇게 맞바라다 보는 거, 짝을 맞춰 그려져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고, 6장은 짝을 맞춰서, 천지는 건고는 빠져있지만 뒤에 훅부분에 보면 424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수화, 감리괴를 이렇게 맞붙여서 얘기했어. 수화 상체, 뇌풍이, 뇌와 풍은 장남장녀고 우레와 바람이니까 물과 불은 중남중녀고. 그리고 그 맞붙여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산택도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려고 하는 3장에서 산택이 통기, 똑같이 산택이 통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건곤과 건곤괴만 빼놓고 그냥 맞붙여서 장남장녀끼리, 중남중녀끼리, 소남소녀끼리 이렇게 맞붙여서 설명을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복희팔계도를 중복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주석을 붙여놨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선천에 공부한 한 분들이.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복희팔계도에 씨가 싹 트는 방향의 그러한 생궤도와 그것이 흐트러져서 자라니까 흐트러져 자라는 모양으로 순서대로 이제 진손, 이, 곤,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건, 감, 간, 이렇게 8방으로 나누어 놓은 그것이 이제 장의 궤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이것은 하여튼 복희팔계도는 그냥
팔괘도 천지 정이 이렇게 맞붙여 놨는데 3장에서는 그냥 흐트러져 있어서 한 바퀴 도는 그러니까 5장에서는 문왕팔괘도는 한 바퀴 도는 팔괘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게 분명한데 요 6장은 뭐 설명은 비슷하기나 하고 맞붙여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선택의 통기는 맞지만 다른 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앞에 것을 중복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423쪽에 신하자는 마지막 줄 신하자는 묘만물 할 때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조그만 주석에 본의 이렇게 썼죠. 423쪽 마지막 큰 글씨 마지막 줄을 그 바로 작은 그 직전에 작은 글씨로 본의라고 써 있죠. 예. 본의에서 여기서 차장은 소, 추, 괴위지설 다 미상자라. 요거 차장은 사실은 우측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5장도 이게 위치를 이렇게 미루어서 괴의 위치의 설을 이렇게 미루어 볼 수는 있는데 다 미상이라 많은 부분에 자세하지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요 문왕팔괘도도 그런데 정약팔괘도인 후천팔괘도를 설명하고 있는 제6장은 뭐라고 했느냐. 근데 요게 이제 5장에서 본의라고 한 거는 이게 5장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6장으로 보여져요. 6장의 2장은 괴의 위치에 대한 것을 추론한 바가 있는데 추론했지만 다미상자 많은 것이 자세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5장 전에 쓰여있는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그것은 5장에 대한 추석이고 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6장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장에 그 주석에는 뭐라고 했냐면 424쪽에 차는 이것은 건곤을 빼놓고 건곤을 제거하고 전원 6자 오로지 6 자녀들 말을 얘기를 해서 이견 신지소위 신의 한바 결과 신이 어떤 그 작용을 한 결과를 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위치와 차례 위치와 차례는 또한 썼다. 상장 위에 있는 윗장은 3장 복희가지를 말하는 거죠. 왜 둘씩 짝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장의 설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썼는데 쓴 것 같은데 말이죠. 미상기의라. 근데 그 뜻은 미상 자세하지가 않다. 자세하지가 못하다. 자세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주역을 공부한 과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자의 본의 아니면 정자의 역전이거든요.
주석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주자 같은 사람도, 뭐 대학자라고 하는 주자 같은 사람도 이거 자세히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거기서 특별히 중요시할 문제는 신의 하자는 묘만물이라 해서 신의 하자는 묘만, 그 유찬호 신명할 때 신이 했었는데 여기 또 신의 하자는 묘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조화롭게 변화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신이라고 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지라는 건괴와 건괴는 빠지고 신의 하자는 묘만물이라 해서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지로 뭐 막자가 다 들었는데 이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진괴나 손괴, 그 다음에 수하괴, 그 다음에 산택괴, 이 괴들이 다 변화를 끝까지 변화해 가면 그런 연후에 능변화, 기성만물 변화를 다 마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만물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는 만물이라고 한다 해서 어떤 공간에 있는 사물만이 아니라 천도가 하나의 365도 4분의 1 주기의 하나의 사이클이 그 자체가 틀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앞에 얘기했듯이 계사 상편 9장 수에 대해 수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결국은 이게 후천의 완성 궤도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이제 후천을 밝힌 정역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진리의 그 틀이 하나의 천도 하늘의 시간 운행 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냥 이 만물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이런 정도의 변화만을 나타낸 것이 주역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의 공자진 자체의 변화 완성,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이치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고 그러한 예언을 해놓은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 예언을 완전히 밝힌 것이 바로 이게 한국역학의 마지막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게 이제 정역의 출현이다. 그래서 그 하늘의 천도가 천도의 씨가 싹트는 그 태초의 그 진리를 궤도로 표상하는 것이 복희 팔궤도다. 그래서 복희 팔궤도는 생 팔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양이 이렇게 씨가 싹트기 전에는 씨가 모양이 열매나 같은 거니까 겉보기에는 같잖아요.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싹트는 모양이기 때문에 머리를 밖으로 향해서 그려져 있고 서로 건곤을 횡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횡축으로 하고 수화를, 그러니까 수화와 천지 사이에 물과 불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진 거니까. 그게 천지, 수화. 그러고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소남, 소녀가 이렇게 짝 지어서 머리를 밖으로 향하고 이렇게 싹터 나오는 출생에서 나오는 그러한 만물 또는 천지의 이치를 담고 있는 궤도다. 그래서 이것을 생궤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복흡의 궤도를 말하면서 생궤도다. 그런데 시이기 때문에 시가 싹 트는 거기 때문에 산택은 통기하지만 나머지 4개 궤는 내풍은 서로 완전하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엇작용을 하는 것이고, 상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서로 10개 작용하는, 아주 내풍이 있는 것을 다하여 다 자라서 완전히 합덕작용을 하면 불상패가 되는데, 내풍이 저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풍이 불상패라고 했잖아요. 서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풍은 열불박자니까 서로 얇게 작용한다. 불완전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화는 완전히 수화가 완전히 서로 통하면은 이게 완성되어지는데, 불상석이라 서로 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수화가 서로가 상극이죠. 수화가 상극이기 때문에 그 상극의 위치로, 상극의 작용으로만 존재할 때는 이건 선천이, 상극의 작용을 위주로 했을 때는 선천이. 자라나려니까 서로 투쟁을 해야 싸워야 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수화가 서로 쏘지 않아요. 불상석. 이게 쏠 사자인데, 운을 맞춰서 박자하고 맞춰서 석으로 읽어요. 그래서 불상석. 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의 모양. 그래서 활교가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 있다는 얘기예요. 어긋났다는 얘기는 착이라는 어긋질 착자거든요. 이 착자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착각한테 이 착자를. 어긋났다는 얘기는 등을 돌리고 밖을 향해서, 안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합치려고 하지 않고 밖을 향해서 자라나려고 하기 때문에, 밖을 향해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착자를 쓴 거예요. 서로 어긋나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것은 공간의 부호, 궤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낸 건데, 이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바로 이 수왕자는 순, 지뢰자는 역. 그러므로 역은 수를 거슬러 가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공간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예술이라고 하고, 음악 같은 것은 소리로 귀로 듣는 거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시간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놓치면 못 들으니까, 공간예술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공간예술. 그러니까 효는 공간적 논리체계고, 이게 수는 시간 논리체계다, 이런 얘기예요. 수는 사이클 수니까, 시간 수니까, 날수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논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공간 논리 체계인 괴효 논리를, 그 시작을 얘기하는, 시작을 상징해서 그려놓은 복희팔계도 다음에
아, 이거 괴만 얘기하면 괴만으로 오해하기 쉬울 테니 시간의 얘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괴만 가지고, 괴가 변하는 것만 가지고 세상 변화를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수를 가지고 시간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는 수를 통해서, 사이클 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시간의 사이클 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도라고 하냐면 도수라고 해요. 도수. 한도, 두도 이렇게. 역수라고도 하고 도수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왕자는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 10은 하늘이고 9, 8, 7, 6, 5, 4, 3, 2, 1. 이게 우리가 하나 둘 세어가는 것이 이게 여기예요. 그리고 19, 8, 7 이렇게 내어지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순이다. 여기서는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순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 주어진 시간하고 역으로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하고는 그 왕래가 다른 거예요. 하늘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명으로 주어진 시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순리로 주어진 것을 역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거, 힘드는 거예요. 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에서의 시간하고는 시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역에서의 시간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이 이건 1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동서남북 사방의 중앙.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땅의 본체예요. 땅의 본. 그래서 땅에서는 모든 생명은 역으로 시간을 역으로 해서 자라는 거예요. 역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에 주어진 시간은 순리로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받아서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그것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이 다른 거예요. 타고난 것이 다르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명을 운전해 가는 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운전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운명은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리학, 이제 그런 쪽은 명리학은 이제 그런 쪽을. 그래서 이게 뭐라니, 이것이 땅의 본체예요, 본체.
본체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틀이라고 해요. 틀을 상징하는 수예요. 5가. 이거는 하늘의 본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체 채자를 넣어서 채십.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채십. 그러면 어디로 쓰느냐면 요 불을 쓰는 거예요. 이 구방향으로 쓰러집니다. 구방. 그러니까 굴을 쓰는 것은 가장 큰 수예요. 하늘이 사용할 수 있는 건 구라는 거예요. 구만큼. 그 다음에 땅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육으로 작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여기 인간의 지상은 여기가 중점이야. 작용이 이것이 사실은 합덕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육자리에 와서 합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무엇이 작용하느냐면 시간작용이에요. 시간작용이니까 우리가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의 합이 얼마냐면 본체의 합이 15예요. 하도의 15 똑같은 거예요. 본체의 합이 15인데 노력하는 이게 용인데요. 이것도 용이고 채오 땅은 채오 용육 채오 용육 그 다음에 하늘은 채십 용구. 그러니까 작용의 힘을 그러니까 인간과 땅이 합쳐서 하는 말하자면 영양이 6이라면 하늘은 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삼천양지. 하늘은 세 몫을 하고 하늘 자체를 비롯해서 땅과 인간의 몫을 다 합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삼삼은 구고. 그리고 땅은 하늘 일을 거기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을 빼고 자신목하고 지성의 인간은 역시 땅의 영향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몫으로 하면 3 더하기 3해서 6이 되는 거예요. 삼천양지 문제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역은 그럼 뭐냐? 역은 괴열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장의 논리니까 바로 역수의 논리다. 이게 역의 방향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역은 뭐냐? 역은 역수해라. 거기서 책명력자 역수, 내가 얘기하는 도수나 역수할 때 그 역자는 책명력자고 여기서는 작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역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4에서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의 논리는 초유에서 2, 5, 3, 4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논리 체계를 위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역은 뭐냐? 주역이라 역은 주역의 역은 또는 뭐 정역의 역이든 모든 역이라고 하는 역의 논리는 역수의 논리다. 수로 말하면 1, 2, 3, 4를 말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장의 그러니까 괴만 얘기하다 보면 괴에 매몰돼서 시간성을 잊어버릴지 모르고 또 천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여기서 같이 붙여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작용성. 우레의 작용은 뭐예요? 우레로서
흔들어 깨우는 게 움직이는 동적인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뇌는 뇌로서 움직이기를 하고 움직이고 바람으로서 이렇게 흩틀고 풍이 산지하고 하고를 줄여서 코라고 썼으니 토는 하고의 줄말이에요. 뇌의 동지 코 동지하고 하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그런 살아날 수 있으니까 뇌가 하는 거니까 그냥 코라고 이렇게 사실은 하고의 줄말이에요. 풍이 산지코 그다음 뇌의 아니고 우의 윤지코 비가 윤택하게 하는 거는 바로 물길이에요. 물이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만물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에. 그 다음에 일이 혼지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화는 저 태양에 빛나는 밝게 빛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이 지지코 간은 그치는 간은 이게 끝마무리를 하는 그침의 위치다 이런 거. 그래서 산인데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은 산인데 이 간방이 한국이 간방이라고 해가지고 산자를 호를 붙여서 그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 대산주역은 전부 호를 산자 돌림으로 했죠. 그 이제 간방 주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산주역은 정역을 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대산 작고를 얼마 전에 작고 했는데 정역의 논리는 수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파가 좀 달랐죠. 우리 충남대학교 총장하시던 이정호 총장이라든가 그 뒤에 이었던 우리 이제 두 분 다 스승님인데 총장하시던 이정호 총장하고 그다음에 윤함상 교수님하고 그 두 분들이 이제 정역파라고 할까요? 그런 나는 이제 그 정역파를 이은 입장인데 지금 오늘 설명한 6장이라든가 설계편 6장이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글자 해석을 할지언정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 도수 변화, 역수 변화를 그러니까 생과정의 그 역수와 장는 과정의 역수와 그 윤달을 넣어야 됩니다. 장과정 윤달 윤의 시간을 맞춰야 음량을 맞춰야 그 다음에 정역으로서의는 그 윤달을 넣지 않고 음양력이 이렇게 합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자면 그 육장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사 상편 9장도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천수의요, 지수오니 오이상대가 이강력. 근데 그 다음에 천일지, 그 다음에 이제 360당 기지라고 360을 하나의 1년 기수로 한다. 이런 그거를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는 기뻐하는. 그 다음에 건이 군지하고, 그런 인군이나 마찬가지로 건꾀는 군림하는 꾀고, 그 다음에 곤꾀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담고 있고 감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곤이 장지다. 그런 논리고, 팔괘를 그러니까 사장에서는 그 작용 또는 상태 뭐 이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문왕팔괘도, 6장이 정형팔괘도를 말씀한 것인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4장까지 하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리지 말고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장부터 석자성인지 자격이 하는 강의 순설명들이니 해서 4장까지 본의장지 하나야까지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외워주시면 좋고, 많이 읽으시면 뜻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자, 석자성인지 자격하는 시작. 석자성인지 자격하는 장이순 성명지 시천지도할 은효양이요 입지도할 강요 유여강이요 일일지도할 인용이 경삼제이양지라 고로여기 육회리 성계하고 분양하며 지룡유감이라 고로여기 육위 성장하느니라 우는 제비장이라 천지존이하며 산사계이 등기하며 내 돈이 삼박하며 수화한상석하라 할게 착하니 수왕자는 숨고 지혜자는 역하니 시고연역수야 우는 제사장이라 내이 동지고 품이 산지고 우이 운지고 이리 운지고 간이 지지고 태이 열지고 건이 굴지고 운이 장지하니라 우는 제사장이라. 지뢰자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네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현실을 경험해가는 거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알을 보태가는 것, 알아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뢰자는 여기다 살아가는 것이 여기다.